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생명의 연금술인 소화의 신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이 소화 시스템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언젠가부터 식사 후에 속이 편치 않고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것이 예전 같지 않으신가요? 왠지 모르게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불량이 일상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어쩌면 우리 몸이 보내는 노화의 신호와 마주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쩌면 가장 흔하고도 불편한 미스터리 중 하나죠. 대체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이토록 소화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일까요? 이런 불편함은 단순히 속쓰림이나 더부룩함 같은 증상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그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질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불편함의 진짜 원인을 찾아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이 나이와 함께 어떻게 변화하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흐름으로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하고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통찰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증상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아가는 여정에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왜 우리 몸의 소화시계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느려지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먼저 우리 몸속 깊은 곳, 소화기관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들을 하나씩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치 활기 넘치는 공장처럼 빠르고 효율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하던 소화기관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말이죠.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변화는 바로 이산과 소화효소의 분비량 감소입니다. 이산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독하는 역할을 하죠. 또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 같은 소화효소들도 음식물을 더 작은 단위로 쪼개어 영양분 흡수를 돕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위산과 효소를 만들어내는 세포들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겁니다. 마치 음식을 분해하는 강력한 도구들이 무뎌지거나 그 수가 줄어드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이 위장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면서 더부룩함이나 소화 불량 같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소화의 첫 단추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셈입니다. 다음으로는 장 운동성, 즉 연동운동의 저하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소화관은 마치 파도처럼 꿈틀거리는 연동운동을 통해 음식물을 위에서 아래로 끊임없이 밀어냅니다. 이 운동 덕분에 음식물이 소화관을 따라 원활하게 이동하고 영양분이 흡수된 후 남은 찌꺼기들이 배출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근육들의 힘이 약해지고 신경계의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는 마치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중간중간 멈춰서는 것과 비슷합니다. 음식물이 소화관을 통과하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지면서 변비가 생기기 쉽고 장에 가스가 차거나 배변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장 속 미생물 환경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을 넘어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이 중 유익균들은 음식물 소화를 돕고 비타민을 합성하며 면역력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서 유익균의 수는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유해균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마치 건강하고 풍성했던 숲이 점차 황폐해지고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러한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은 소화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 염증 반응을 유발하거나 면역력 저하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화기관 점막의 노화와 기능 약화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소화기관의 내벽은 융털이라는 작은 돌기들로 덮여 있는데 이 융털들이 영양분을 흡수하는 주된 통로 역할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촉촉하고 탄력 있던 점막과 융털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얇아지고 쭈글쭈글해지며 그 기능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낡고 해진 필터처럼 영양분을 걸러내고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섭취해도 제대로 흡수되지 못한다면
우리 몸은 영양 결핍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화기관의 노화가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전반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속에서는 나이가 들면서 소화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복합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에서 소화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복합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죠. 이산과 소화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장 운동성이 약해지며 장내 미생물 환경까지 변하고 심지어 영양분을 흡수하는 장 점막마저 낡아간다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마치 잘 가동되던 정교한 기계가 세월의 흔적을 따라 조금씩 마모되어가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변화만이 소화의 시계를 늦추는 전부는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생활 습관과 주변 환경의 변화 또한 우리 소화기관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곤 하거든요. 이제 그 외부 요인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가장 먼저 짚어볼 것은 바로 식습관의 변화입니다. 혹시 어릴 적엔 아무거나 잘 먹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특정 음식은 피하게 되거나 식사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젊은 시절에는 채소와 과일을 즐겨 먹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보다는 부드럽고 가공된 식품을 더 자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치아 건강이 좋지 않거나 소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딱딱하거나 질긴 음식을 꺼리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섬유질 섭취가 줄어들고 소화에 부담을 주는 가공식품 의존도가 높아지면 장 건강에는 비상등이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밭에 영양가 있는 거름 대신 인스턴트 비료만 주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불규칙한 식사 또한 소화 리듬을 깨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소화 기능을 교란하는 강력한 외부 요인은 바로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동반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회복력이 약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를 교란시키는데 이 자율신경계는 소화기관의 움직임과 소화액 분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싸우거나 도망가는 비상상태로 돌입하죠. 이럴 땐 소화기관으로 가야 할 혈액과 에너지가 다른 곳으로 집중되면서 소화기능이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마음이 편해야 밥맛도 좋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괜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약물 복용의 증가입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어르신들이 많으시죠. 이 약물들은 우리 몸의 특정 문제를 해결해주지만 안타깝게도 소화기관에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진통제는 위 점막을 자극하여 이염이나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고 혈압약이나 항우울제 등은 장 운동성에 영향을 미쳐 변비나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마치 한 곳을 고치려다가 다른 곳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약물 복용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지만 이로 인한 소화 불편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체 활동량 감소 또한 소화기관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운동을 즐기던 분들도 나이가 들면서 관절 통증이나 체력 저하로 인해 점차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소화기관은 적절한 움직임을 통해 자극을 받고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장의 움직임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액 분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활동량이 줄어들면 장은 마치 움직이지 않는 웅덩이처럼 정체되기 쉽고 소화 효율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마치 펌프질을 멈춘 우물처럼 물이 고여 썩어가는 상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생활 속 습관과 환경은 소화기관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나이가 들면서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죠. 단순히 속이 불편한 것을 넘어
이 소화력 저하가 우리 몸 전체와 노년의 삶에 어떤 깊은 질문을 던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어쩌면 소화 시스템의 노화는 우리 몸이 던지는 가장 솔직한 역설이자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소화는 단순히 음식을 분해하는 과정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근본적인 생명 활동이니까요. 소화력이 떨어지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그림자는 바로 영양 불균형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소를 얻지 못하게 되죠. 마치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뿌리가 약하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등 필수 영양소가 부족해지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뼈가 약해져 골다공증의 위험이 커지며 근육량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소화불량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소화력 저하는 우리의 삶의 질을 뿌리째 흔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맛있게 즐기던 음식들이 이제는 부담으로 다가오고 식사 자체가 고통스러워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먹는 즐거움을 상실하는 것은 우리 삶의 큰 부분을 잃는 것과 같아요.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나 가족 모임에서도 선뜻 나서기 어렵고 결국 사회활동까지 제약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로 인해 외로움이나 우울감 같은 심리적인 문제까지 겪게 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소화 시스템의 노화는 단순히 배가 아픈 것을 넘어 우리의 일상과 행복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소화 시스템은 특정 시점까지만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긴 수명에 대한 압력이 비교적 최근에야 커졌으니 말이죠. 우리 몸은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효율을 위해 설계되었고 노년기의 소화력 저하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과 어떻게 현명하게 공존해야 하는가 하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소화 시스템은 우리 몸의 다른 어떤 시스템보다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장내축입니다. 장은 단순한 소화기관이 아니라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장 건강이 좋지 않으면 불안감이나 우울감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스트레스는 장 기능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키기도 하죠. 우리 몸은 마치 복잡한 오케스트라와 같아서 소화 시스템이라는 특정 악기 하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체 연주가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소화 시스템의 노화는 단순히 소화 불량을 넘어 우리 몸 전체의 노화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간과했던 소화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모든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우리 몸의 경이로움과 동시에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 소화가 힘들어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지만 그 원인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적인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하며 당신의 지속적인 관심과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화 시스템의 미스터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노화를 위한 첫걸음이자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지혜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이해와 노력에 달려 있으니까요. 소화 시스템은 우리 몸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활동을 담당하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잡한 소화의 미스터리를 풀어내고 나이 들어서도 편안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